재개발 투자, 이제 물건 잘못 고르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신흥 3구역에 정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변화가 포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이제 재개발 물건 잘못 고르면 큰일 납니다. 투자를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제 뭐 어떤 물건을 피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 투자에 꼭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신흥 3구역 사업성 변경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비례율인데요. 이제 재개발 사업성인데 사업성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101% 나왔고, 요거는 뭐 그냥 변경 수정되는 거니까. 근데 핵심은 여기 보시는 이제 수입, 지출, 그리고 종전자산 총액,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다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변수가. 그래서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전 했던 것보다 한 33% 정도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제 공사비 인상 부분을 그냥 반영해가지고 감정가랑 수입이랑 그냥 높여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도 크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왼쪽 게 기존 자료고 우측 게 이번에 변경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84 타입이 원래 조합원 분양가가 8억 3천이었다가 이번에 10억 6천까지 2억 3천이 급증을 하게 됐고요. 104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전 이거 조금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이건 수준 1구역 조합원 분양가 자료거든요. 여기 5구가 7억 8천, 84가 9억 6천 해가지고 둘이 1억 8천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신흥 3구역 이번에 변경된 조합원 분양가 자료 보게 되면은 5구가 7억 6천, 84가 10억 6천 해가지고 이 둘의 차이가 3억 가까이 됩니다. 3억이 나는 거죠, 딱.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잡았나 라고 고민해봤을 때, 사실 84 타입이 조합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할 텐데, 그래서 이 공사비 인상 부분을 아무래도 조합원들한테 좀 뜯어내기 위한 그런 계산,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냥 저만 생각이 한번 들고요. 아무리 그래도 전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한번 이 분양가는 다시 변경을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조합원들 모두 다 5구 타입 올라가겠죠. 제일 싸니까.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올랐다, 공사비가 올라서.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텐데 이게 재개발 사업성을 많이 변경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리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오늘의 본론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자, 감정평가 추정 자료 가져왔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뭐가 바뀌었냐 했을 때, 보정률, 이 감정가를 계산을 할 때 주는 이 보정률 차이가 엄청나게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됐어요. 이 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토지는 이 보정률이 어떤 물건은 최소 1.4배에서 어떤 물건은 최대 2.7배까지 준다고 돼 있고, 또 빌라는 공시가에 아예 보정률 없이 1배만 줄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3.39배까지 높게 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자료에서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 1.9배에서 1.1배 정도 사이로 우리가 보정률 주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1.4배에서 2.77배까지 엄청나게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또 빌라 같은 경우,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한 1.65에서 1.75배 정도 준다고 돼 있었는데, 실제 이번에는 1배에서 3.39배까지 엄청나게 이 보정률 차이가 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개별 물건마다 감정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건 아마 수준 1구역의 감정평가 사례를 조금 가져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준 1구역의 경우도 뭐 상업지냐, 3종이냐에 따라서도 이 보정률이 달라졌었고, 또 대로변에 붙어있냐, 아니면은 뭐 중로변이냐, 아니면 도로 앞이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보정률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또 빌라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이나 방개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보정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었고요. 그렇게 신흥3도 앞으로 이제 개별 물건마다 감정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신흥 3구역 뿐만이 아니라 수진 1도 마찬가지였지만 성남 재개발 또는 다른 이외 재개발 구역을 투자할 때 우리가 이 물건을 잘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시점에 뭐 신흥 3구역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보정률 1.4배 받고 감정가가 진짜 폭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보정률이 한 2배 나와가지고 얘보다 감정가가 1억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대지분에 비슷한 매매가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 그러면 물건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런 보정률 낮게 나오는 진짜 감정가 폭망할 수 있는 물건들 어떻게 피해야 되냐. 제가 뭐 빌라는 보정률 1배, 그리고 단독은 1.4배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물건들 피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피해야 될 빌라, 뭐 공동주택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요거 오늘 썸네일로도 썼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창문이 엄청 많죠. 실외기가 하나씩 달려있고, 이게 방 한 개씩 다 원룸 빌라인 거거든요. 원룸 빌라. 이렇게 좀 많이 쪼개진 원룸, 뭐 1.5룸,
뭐 투룸까지는 괜찮지만 그래서 투룸까지도 진짜 뭐 매매가가 저렴한 게 아닌 이상은 좀 안 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원룸이랑 1.5룸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보정률이 엄청나게 안 나와요. 저도 이번에 수진일구역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껴있어도 이게 보정률이 뭐 1배에서 1.2배 사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전용면적이나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면적이 29.4면은 거의 뭐 9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평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뭐 원투룸 정도 크기, 이런 거 당연히 피해야 한다는 말이고, 또 공동주택 가격도 1억 되면은 성남 재개발 기준으로는 좀 낮은 빌라인 거거든요, 공시가가. 이런 빌라들도 다 보정률이 낮게 나오더라. 그래서 빌라는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이런 빌라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생각보다 보정률이 안 나왔습니다. 반개수나 전용면적이나 공시가가 낮으면요. 그래서 제가 수진일구역 빌라 감정가 실제 사례 하나 대략으로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빌라 A는 좀 큰 빌라예요. 방 3개, 뭐 전용면적도 뭐 68, 69, 뭐 70제곱 넘어가는 그런 큰 빌라. 이런 빌라들이 공시가가 보통 3억대가 나왔었고요. 그 빌라 B는 방 1.5룸인데 뭐 전용면적 30제곱미터대 좀 원투룸 정도였고요. 공시가도 한 1억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보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됐냐, 이 왼쪽 빌라 같은 경우는 큰 빌라는 클수록 보정률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빌라는 보정률이 공동주택 가격에 뭐 1.5배, 1.6배 나오면서 감정가가 5억 이상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 우측에 이런 조그만 빌라들 같은 경우는 보정률이 막 1.1배, 1.2배 이 정도밖에 안 나면서 감정가가 1.5억까지밖에 안 나왔다라는 결과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두 빌라 같은 경우 감정평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가 차이가 뭐 진짜 많아봤자 1.5억, 뭐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감정가 나오고 나서 보시면은 감정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게 됐어요? 3억 5천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1억 5천, 2억 차이 나던 게 3억 5천까지 시세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은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시세가.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조그만 빌라들 매매가도 비슷하게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은 조금 좀 안타깝다, 조금 잘못됐다 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매수할 때는요, 지금 타이밍에는 무조건 자그마한 거는 피해야 된다. 뭐 초기 투자금 낮다고, 매매가 낮다고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개수 뭐 원룸에서 1.5룸 이거 안 된다는 거고, 전용면적도 뭐 40제곱미터도 안 되는 거, 이거 이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 또 공시지가 2억도 안 넘는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억대. 자, 그러면 토지나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것들은 어떤 물건 피해야 되냐, 이거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렇게 본인이 독립적으로 대지 지분을 뭐 20평대, 뭐 40평대 갖고 있는 집들은 크게 뭐 감정가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정률이 비슷하게 받고 감정가가 다 비슷했어요. 다만 정말 간혹 감정가가 진짜 안 나오는 단독주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만 한 가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가장 크게 당하는 사례가 이 맹지입니다. 이 맹지가 뭐냐, 요 가운데 흰색 땅을 말하는데 도로를 안 끼고 있는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땅은 당연히 이제 감정가 보정률 받을 때 이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감가를 해주는 거예요, 감정가에서. 그래서 이런 맹지, 이렇게 뻔히 보이는 맹지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도 다 알죠. 아, 이거 당연히 감정가 얼마 안 나오겠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막상 재개발구 투자를 가보면은 이거 이런 데 막 도로 나 있거든요. 이런 게 뭔가 도로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진입로 같은 게 있어요. 도로는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 때 정말 앞에 끼고 있는 게 도로가 정말 맞는지, 남의 땅 아닌지, 남의 땅이면 맹지거든요. 이런 감정가 손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은 꼭 뭐 지적도라든지 정부14에 가서, 아니면 토지용계획 확인원 떼가지고 확인을 해야 한다, 아니면 진짜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요, 이 두 가지, 도로 껴있냐, 확실하게 이런 도로 껴있냐, 그리고 용도지역이 뭐 상업지냐, 3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가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대로변을 끼고 있는 게, 그리고 상업지에 있는 게 감정가 보정률을 더 높게 받습니다. 그렇게 토지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 토지 감정평가에 있어서 핵심 보정률 높게 받으려면은 좀 도로 껴있는 거, 용도지역 좀 상업지, 뭐 최소 3종 일반 이런 거를 매수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정률 보시면 1.4배에서 2.77배 정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성남 보니까, 수진일구역 보니까 한 2배 받았어요. 그래서 상업지에 뭐 도로 껴있으면 이거 2.2, 뭐 2.4, 2.6 이렇게 해도 받았고요. 그리고 조금 못 받으면 1.8배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1.4배 정도 나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그냥 맹지 같은 거, 진짜 잘못 사는 거 같은 경우라는 거고, 애매하면 꼭 서류랑 공부를 확인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최근 신흥 3구역에 정비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사업성 변경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공사비가 상승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비용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그게 조합원 분양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 보정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발 물건 간의 감정가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빌라는 조그만 거, 원투룸, 전용면적 적은 거, 공시가 뭐 2억 이하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거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괜찮겠지만 맹지, 혹시나 맹지 있으면은 절대 그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요, 감정평가 공개가 아직 안 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좀 평균적인 거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남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대지 18평에서 20평대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은 크게 문제가 날 일이 없습니다. 이제 괜히 이제 좀 조그만 거 매매가 싸다고 샀다가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균적인 걸 사시거나 아니면 아싸리 감정가 높게 나올 뭐 상업지 붙어있다, 대로변, 공시가 엄청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시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홈즈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